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가 제일 설레는 것 같은데 방금 실택배를 받았습니다. 실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뜨려는 패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 제가 뜨려는 스웨터는 바로 프리 스웨터입니다. 지금 도안 판매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도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스웨터의 원작 실은 라우마얀의 푸노라는 실이고요. 게이지가 5.5mm에 18코가 나오는 실입니다. 두꺼운 실을 사용하는 도안이고 가슴둘레도 보시면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큽니다. 굉장히 오버핏의 스웨터고 총장 길이도 다 60cm가 넘기 때문에 길게 떨어지는 롱 기장의 스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 드릴 건데 이쪽 이렇게 점박이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배색 구간이기 때문에 스웨터 전체에서 다 배색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색상이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가지 색상 버전으로 된 스웨터고 또 여기 스웨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색상으로만 배색을 했습니다. 이 노란색 배색 버전도 진짜 예쁘죠? 갈색 버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안의 판매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색상으로 이미 샘플 사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색상 정하기 전에 한번 여기 사이트 구경 가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샘플 사진을 조금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 스웨터의 원작 실인 라우마의 푸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굵은 실인데에 비해 가볍고 플러피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편물로 재현을 하니까 보송보송하고 구름 같은 텍스처가 느껴지는 게 이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보통 페어아일로 많이 쓰는 버석거리는 질감의 실이 아니라 굉장히 가볍고 플러피한 느낌의 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작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플러피한 느낌의 질감을 내기 위해서 실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고른 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은 모드앳 로안 서브티스트 알파카라는 실입니다. 50g에 130m 감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실을 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게이지인데요. 5.5mm를 사용했을 때 18코가 나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흰 색깔을 샀고 그 다음에는 화면에서 베이지 색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베이지보다는 약간 어두운 베이지 같아요. 이거는 한번 떠봐야 알 것 같아서 나중에 떠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슈가 색상. 제가 뜨려는 이 프레이 스웨터의 원작 실과 굉장히 가까운 실이고 엄청 굵은 바늘을 쓰는데 완전 가볍고 모여 합사를 안 했는데 실 자체에서 이렇게 뽀용뽀용한 느낌을 주는 실입니다. 저는 이런 실을 처음 써봐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초록색이죠. 실제로 보시면 약간 민트 색상에 훨씬 가까운 색상입니다. 그래서 게이지 스와치를 두 개를 떠왔습니다. 잘했죠? 총 이렇게 두 개를 떠봤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조합은 전체적으로 바탕이 베이지인 스웨터고 그 사이에 무늬를 이 버전으로 넣을지 아니면 이 분홍색 버전으로 넣을지 고민 중이에요. 초록색으로 뜬 거는 딱 멀리서 봤을 때 아, 이거 배색 무늬 스웨터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분홍색으로 떴을 때는 색깔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그런 스웨터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과연 어떤 조합을 선택했을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스와치 둘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중픽을 따르고 싶거든요. 어제 카페에 갔다가 이 배색 부분을 조금 한 뒤에 오늘 마저 뜨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배색이 들어가는 부분은 흰색을 쓸 거고 배색의 바탕색이 되는 거는 민트색을 쓸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뜯어가 보니까 깨달은 게 이 스웨터는 제일 밑에 이렇게 깃털 장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깃털 장식이 고무단을 대신하는 거라서 스웨터를 뜰 때 몸통 고무단이 없습니다. 도안을 살 때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걸 뜨니까 몸통 고무단이 없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평소에 고무단 뜨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몸통 고무단을 안 떠도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도안의 포인트인 이런 깃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 자체가 엄청 부풀고 퐁실퐁실한 실을 사용해야 나중에 깃털 장식을 떴을 때 납작한 느낌이 안 나고 이렇게 퐁실퐁실하게 살아나면서 예쁜 깃털 장식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 스웨터의 또 특이한 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탑다운 방식을 그대로 쓰지만 실제로 뜨는 거는 밑에서부터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텀업인 듯 탑다운인 방식이거든요. 바텀업처럼 조각조각 떠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밑에서부터 원통으로 시작해서 아몰 단계까지 오면 앞쪽, 뒤쪽 판넬을 나눠서 다시 목 부분, 어깨 부분을 이어주는 방식입니다. 바늘이 크다 보니까 몸통 전체 코스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배색이 들어가지만 조금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뜬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웨이드 마을이랑도 가까워서 작은 소도시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대신 단점은 지금 이 스웨터를 뜨면서 어려운 배색 구간은 다 떴기 때문에 간략하게 배색에 대해서 후기를 남겨보면 제가 예전에 배색 스웨터를 뜰 때 항상 얇은 실로 떴던 것 같은데 한 4mm나 4.5mm 정도로 떴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굵은 실로 뜨니까 손과 손 사이에 실을 살짝 컨트롤하기 어려워가지고 배색할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시면 배색 구간을 하면서 이렇게 길게 형성되는 플로트 같은 거 있잖아요. 뒤에 잡아줘야지 이게 이렇게 나중에 안 걸리더라고요. 한 번씩 잡아줘야 되는 거? 그거 생각하는 거 말고는 배색은 굵은 실이라서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이 스웨터를 밖에서 들고 다니면서 뜬 게 아니라 거의 집에서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소품을 뜨려고 막 들고 나가서 뜬 게 있습니다. 그것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귀엽죠? 바로 앞전 영상에서 뜨고 있다던 북극곰을 완성했습니다. 이 통통한 다리와 팔이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엉덩이가 있습니다. 엉덩이 꼬리까지 있어요. 제가 이걸 뜰 때는 몰랐는데 막상 세탁까지 하고 이렇게 안에 손까지 채워 넣으니까 진짜 바깥에서 살 수 있는 봉제 인형 느낌이에요. 그리고 엄청 촘촘하게 떠서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완전 촘촘해요. 처음에 너무 얇은 바늘로 떠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걸 떠놓고 보니까 또 이 인형한테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책을 봤는데 이렇게 제가 뜬 곰에 이런 식으로 멜빵 바지를 하나 떠서 입혀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완성 편물이었고요. 두 번째 완성 작품은 소피 스카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펼쳐서 그냥 도안 따라 그대로 떴고 변형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색깔이 엄청 특이하잖아요. 여기 남은 실이 있거든요. 로안 펠티드 트위드의 198번 색깔입니다. 트위드가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카프로 만드니까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트위드가 아주 살짝씩 박혀 있습니다. 색깔도 정말 다양하고 트위드가 있어가지고 저는 소피 스카프로 떠봤는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 실이 부드럽진 않거든요. 목에 데이는 게 살짝 민감하신 분들은 이 트위드 실은 부드러운 편에 속하진 않으니까 그 점 주의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배색 스웨터를 뜨고 있는데 항상 오른손으로만 뜨개를 하다가 오랜만에 왼손에 실을 잡으니까 어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색 스웨터를 언제 마지막으로 하고 안 했지 해서 보니까 엄청 예전에 배색 스웨터를 떴고 몇 개월간 배색이 없는 스웨터를 뜨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손 배색이 처음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 컨티넨탈이 익숙하신 분들은 배색할 때 컨티넨탈로 두 개 다 하시더라고요. 왼손에 실을 두 개 다 잡는 거죠. 저는 한 손으로 뜰 때도 컨티넨탈로도 안 떠가지고
오른손은 아메리칸, 왼손은 컨티넨탈 이렇게 해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배색을 잡는 관계로 굉장히 느리게 배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편물 상태가 전혀 입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진행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잠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실은 여기 보시면 짠! 뒷판이 완성이 안 됐어요. 뒷판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아몰까지 쭉 원통으로 뜨다가 아몰 라인에 와서 이렇게 앞뒷판을 나눠서 뜨고 있거든요. 지금 뒷판은 이렇게 코를 살려둔 상태고 앞판부터 이렇게 쭉 떠내려 왔습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 뜨고 메인으로 쓰고 있는 베이지색 실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려고 보니까 품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기다려야지 재입고가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실이 없어서 그냥 이 상태로 두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실이 엄청 많이 끊겨져 있잖아요. 앞뒤판 아몰 부분에서 나눌 때는 이 배색 실을 배색 구간마다 계속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안에서도 배색 실은 항상 단 끝에서 끊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실 정리할 게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얼른 실을 기다려가지고 빨리 떠서 오겠습니다. 저 드디어 실이 택배가 왔어요. 지금까지 이 메인 실을 총 2벌 정도 썼었고요. 그리고 새로 받은 실이 이렇게 총 4벌을 받았거든요. 이제 뒷판을 다 뜨고 앞판 어깨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옷을 처음으로 입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옷이 바텀업이다 보니까 최종 기장 길이를 제가 이렇게 수정을 못 하잖아요. 그게 살짝 저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은 원래 엄청 오버핏 디자인으로 나온 거라서 도안에서 제시하는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 길이만큼 떠야 할지 아니면 제 체형에 맞게 살짝 줄여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우선 오늘까지 이 뒷판을 다 완성해보고 어깨 연결 양쪽 다 한 다음에 한번 입어볼 때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어깨 양쪽 부분을 다 연결해줬습니다. 키츠너 스티치라고 해서 메리아스 입기? 그거를 활용해서 이어줘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어줬습니다. 어깨 연결 부위가 티가 안 나죠? 이 스웨터를 처음으로 입어봤는데 기장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기장이면 또 너무 길지도 않으면서 괜찮은 기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배색이 한 코마다 쭉 들어가서 엄청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소매를 뜨면서 이제 이 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도안은 밑에 배색 부분이랑 몸통 앞뒤판 연결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고 이 소매 코 줍는 것부터는 도안에서 설명이 별로 없거든요. 몇 코 주어라 라고만 되어 있지 그 비율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뭐 몇 단에 한 번씩 코 주어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안 알려주면 다 주었다가 코스 안 맞아서 다 풀고 다시 지운 적 진짜 많지 않나요? 저는 이번에는 실수하기 싫어서 그냥 아예 제가 몇 코를 줄 수 있는지 단수를 다 세아렸습니다. 도안에서 제시하는 그 숫자의 코를 주우려면 어떤 비율로 주어야 되는지 계산을 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소매코 줍는 부분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소매를 뜨다 말다가 방금 전에 한번 입어봤는데 도안에서 제시하는 소매 길이는 제가 지금 뜬 길이보다 10cm를 더 떠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0cm나 남았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몰라서 한번 입어보니까 5cm 정도만 해도 충분히 손등을 덮을 것 같아서 엄청 키 큰 여자 기준으로 만든 도안인 것 같아가지고 저같이 일반 평균적인 키를 가진 사람한테는 소매 길이부터 몸통 길이까지 조금 도안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판물을 여러 번 입어보면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스웨터를 거의 다 떠가거든요. 목 부분 완성했고 소매도 한쪽 부분 마무리 다 해줬습니다. 목 부분을 완성하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뭔가 좀 코도 밉게 보이고 뭔가 그 완성도를 해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도안 사진을 다시 봤거든요. 그 원작 디자이너의 샘플 사진에서도 목 부분이 살짝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원래 고무단 부분 보면 이렇게 겉면보다 안쪽 부분이 뜰 때 조금 더 겉뜨기 코가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훨씬 이 안쪽 면이 더 예쁜 거죠. 그래서 제가 소매는 뒤집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지금 완성된 이 안쪽 면이 실제로 제가 바라보는 면으로 떴고 이 겉면으로 보이는 이 면이 안쪽 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고무단이 살짝 다르죠? 훨씬 이게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목 부분을 다 뜯어서 다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실도 지금 이만큼 남았거든요. 저는 드디어 이 프레이 스웨터를 완성해서 처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전체 도트가 들어간 무늬랑 아랫단에 이 장미 문양 디테일 그리고 날개 패턴 때문인지 굉장히 러블리한 느낌을 주는 스웨터인 것 같고요. 저는 도안에서 S 사이즈를 보고 떴는데 한 가지 제가 살짝 실수했던 거는 이게 S 사이즈 기준 총장이 원래 64 정도 나오는 스웨터거든요. 저는 조금 더 짧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 아몰 나누기 전에 길이를 살짝 덜 뜨고 마무리를 해줬어요. 세탁을 하고 건조 후에 보니까 다시 길이가 조금 늘어나서 지금은 총장이 63cm 정도로 나왔거든요. 만약에 다시 뜬다면 제가 다시 뜰 일은 전혀 없겠지만 만약에 다시 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짧게 마무리를 해서 수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바텀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 특성상 세탁할 때 편물에 물이 닿으면 엄청 무거워지잖아요. 그때 아주 살짝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안을 뜨면서 도안이 살짝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헷갈렸던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공유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안을 보고 있거든요. 먼저 목둘레 코 줍는 부분이 헷갈렸는데 도안에서는 몇 코 주어라 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주어라 라고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주운 건데 도안에서 말하는 코수를 그대로 지켰고요. 그리고 주울 때도 일직선으로 코수를 줍는 부분에서는 1대1 비율로 코를 다 주어줬습니다. 이렇게 어깨 늘린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단에서 코를 줍는데 그때는 거의 3, 4개에 한 번씩 코를 주었어요. 제가 이거 뜰 때 최종 코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임의로 늘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임의로 늘렸으면 너무 얘가 이렇게 조금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 마무리하는 부분도 그냥 바인드 오프 하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막코 마금을 했거든요. 이 소매도 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막코 마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남은 실인데 이 실 특성상 얘를 돗바늘에 끼워서 코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실이 안 될 것 같아서 애초에 이탈리안 바인더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코 마금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죠? 막코 마금을 한 것 치고 막 그렇게 이상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에 대해서 말할 게 있는데 이 실이 알파카가 70% 함유된 실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헤어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계속 뜨다 보면 바늘로 교차해서 뜨다 보면 실이 살짝씩 날리더라고요. 그래도 세탁을 한번 하고 나니까 실이 빠지는 게 살짝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모헤어만큼 빠지는 실인 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 도안을 뜨면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 공유를 해봤는데 혹시나 똑같은 도안 뜨시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다음 영상은 무늬가 가득한 스웨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쁘죠?
아람무늬 스웨터를 뜨고 있는데 봄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기온이 높아지기 전에 저 아람무늬 스웨터를 입고 싶어서 얼른 뜨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